저는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쭉 좋아했을 그러니까. 텐데 늘 사랑이 먼저 저를 떠나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K-pop 하는 여자들 유진입니다. 지난 화에서 도쿄돔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도쿄돔 올콘을 다녀오고 또 그 다음 주에 앵콜 콘서트 지금 다녀온 상황이어서 엄청 이제 신나게 관람하면서 이제 콘서트의 여한을 다 풀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후기도 나중에 한번 풀 수 있으면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의 게스트 서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에게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팝을 약 20년 정도 좋아하고 있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윤님 자기소개 보내주신 거 보고 저희 이전 회차들 것까지 이제 했을 때 다들 20년은 거뜬히 넘는 분들만 지금 출연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채널에 관록이 있다. 네.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알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윤님이 네. 형원 씨 생일 이벤트를 열게 되면서 그 중간에 있던 겹지인이 이제 저랑 전에 같이 팬 활동을 했던 지인이자 지금 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가 네네네. 여기가 또 이제 좀 쉬고 있는 네.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줘서 이제 저는 디자이너로 처음에 소개받아서 서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K-pop 하는 여자들 행사 한다고 했을 때 또 첫 번째 행사 때 와주셔갖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근데 전 두 번째 하셨을 때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워크샵. 네. 하셨을 때 제가 한창 때 너무 일 때문에 바쁠 때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또 생일 행사는 놓치지 않고 하시는 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이고 입덕하게 된 계기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은 몬스타엑스 5년 정도 쭉 좋아하고 있고 네. 입덕 계기를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가 딱 계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제가 생각할 땐 없어서 그냥 그때 당시에 트위터 친구가 그러니까 몬스타엑스 그런 영상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리트윗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리트윗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게 돼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몬스타엑스가 데뷔를 한 지 꽤 된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몬스타엑스에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있었나? 그걸 보고서 처음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근데 그 호감을 느끼고 나서 또 입덕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꽤 오래 걸린 편이에요. 나 입덕했다. 나 좋아한다. 말하게 된 건 그보다도 거의 한 6개월? 입덕 부정기가 한 6개월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5년째 좋아하고 있다 계시는 게 그때도 며칠째인지 맞아요. 그 네네네. 캡처해서 올려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저는 네. 3년 이상 좋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슬프게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도 있었고 제 마음이 시들어진 것도 있었는데 저는 3년 이상 좋아해보는 게 지금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도 5년씩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부러웠었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이전 덕질에서도 한 번도 제 의지로 덕질을 접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저에게서 떠나간 사람들만 있었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계속 더 길게 좋아하시고 보통은 잘 옮기지 않는 편이라서 마음이 그럼 잘 식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뭔가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이외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친구들이 막 좋아하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 뭐 리트윗하기도 하고 하는데 잘 관심이 안 가요.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아보거나 하지도 않고. 근데 5년 동안 무리를 안 일으킨 몬스타엑스 칭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사소한 무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맷집이 좀 세졌다고 해야 될까? 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입덕 부정기가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는 예전엔 되게 쉽게 입덕을 했는데 이제 여러 번 덕질을 하면서 저도 입덕 부정기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진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고 따지는 건 아닌데 그냥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약간 틱톡형 아이돌이지 않을까? 네네네.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네. 이제 아니란 걸 알게 되고 나서야 이제 입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돌도 워낙 많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계속 같이 먹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입덕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도 느꼈어요. 네. 그럼 유진님도 원래도 입덕 부정기가 있는 편은 아니셨던 건데 이번에 유난히 있으셨던 거예요? 네. 원래는 짤 하나로 입덕하는 편이었고 그랬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입덕 부정기가 있었던 게 애초에. 근데 이전에 아이돌 혹시 어떤 아이돌 덕질했는지 어떻게 안 좋게 끝났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제가 항상 이제 지나온 덕질을 얘기할 때 저는 3번의 소송과 한 번의 어떤 사회적 무리, 한 번의 징역형을 거쳐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처음 좋아한 아이돌은 동방신기였고 동방신기에서부터 이제 쭉 SM 계보를 타고 내려왔어요. 맞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뭐 샤이니 뭐 이렇게 쭉쭉쭉 타고 내려오다가 이번이 처음 SM 아닌 아이돌을 좋아하는 케이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제의지로 떠난 적이 없고 동방신기 소송 있었죠. 그때 탈덕했고 슈퍼주니어 소송을 했죠. 그래서 탈덕했고 그 다음에 뭐 샤이니가 있었는데 제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신 분이 계셔서 또 탈덕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엑소를 좋아했는데 거기도 또 소송을 했죠. 너무 많은 소송이 있었은. 그 소송 후에 제 최애가 이제 엑소 M 멤버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최애분이 갑자기 징역형을 사시게 되면서 그건 제가 뭐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지만 내 덕질 인생에 기어코 징역형이라는 방점을 찍는구나.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는 줄 모르고 여쭤봤던 건데요. 아니 그래서 한참 그렇게 막 그럴 때는 네.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너 혹시 다음에 누구 좋아할 거면 미리 얘기해달라. 피하게. 그 트위터에도 데스노트 돌아다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 막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좋아할 건지 막 알려달라고. 아니 저는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쭉 좋아했을 그러니까. 텐데 늘 사랑이 먼저 저를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순애 레전드인 분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그래서 좀 덕질을 오래 쉬다가 또 너무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사실 이번에 몬스타엑스 좋아하기 전에도 2번 다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날벼락을 맞듯이 저에게 그가 찾아와서 몬스타엑스 분들이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형원 씨는 계속 잘 할 것 같아. 제가 뭐 따로 형원 씨를 보진 않지만 올려주시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우연히 형원 씨를 보게 돼서 이제 볼 때 되면 너무 좋은 사람인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또 3년이나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서도 좀 보게 되고 하면서 제발 영원히 좋은 사람이길. 그러면은 그 전에 SM 아이돌 좋아하실 때는 따로 보러 가거나 하시진 않으셨었어요? 콘서트를 가기는 했었는데 이제 콘서트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오. 그러니까 공연 자체는 너무 좋고 공연을 볼 때는 너무 잘하고 반짝반짝하니까 무대 위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공허함? 그러니까 막 아까는 너무 꿈 같고 막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집에 돌아올 때의 그 너무 적막함이 저한테는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도 막 그렇게 엄청 즐기는 편도 아니었고 막 지금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보러 다니지만 그때는 막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공방을 가거나 뭐 팬사인회 정말 제가 인생에 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게 팬사인회인데 지금 가고 있죠? 맞아. 하나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약간 저도 이번 덕질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가게 되신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하려고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 자신이 달라진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음. 예전에는 너무 이제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연예인의 모습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싶고 딱 그 모습으로만 존재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 공연이 끝난 뒤나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봤을 때 어떤 그런 반짝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될까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어떤 대가에 맞춰서 주어진 일을 해내야 되고 당연히 뭐 그런 과정에서 뭐 부침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딱 그 무대 위에 반짝이는 모습만 나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저도 여러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반짝이는 모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고 그냥 이런 모습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도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몬스타엑스 자체도 약간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SM 아이돌들만 좋아해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 인상으로는 SM 아이돌들은 정제된 말만 하는 스타일들이었거든요. 논란의 싹이 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너무 내밀하고 일적으로 좀 관련이 있고 이런 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몬스타엑스는 되게 그냥 거침없이 막 뭐 우리 오늘 정산 받았다. 뭐 오늘 뭐 작업실 월세 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좀 그런 성격들이라서 이런 무대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크게 부침이 없었던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이해됐어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너무 공감이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아이돌들 촬영장 이런 데에서 가끔 약간 논란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 나 저 아이돌 실제로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좀 싸가지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일하면서 모두에게 친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 어떤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다층적으로 그쵸. 있는데 되게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 내 아이돌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대 막 이러면서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렸다면 지금은 그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좀 괜찮아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분이고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라서 연예인이란 직업이 확대 재생산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나도 어쨌든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날에는 제대로 대답 안 할 때도 있고 걸려오는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너무 이제 날 것이라고 저는 느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이런 뒷모습들이 좀 어떻게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려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가 왜 샜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뭐 어떤 A라는 스텝이 뭐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다른 B라는 스텝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았다 경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상충된 의견을 전달하는 거를 보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 다른 경험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좀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사람과 스텝처럼 한 몸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연한 사실도 잠깐 잊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늘 완벽하게 나이스한 사람으로 못 살듯이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팬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좀 연장선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몬스타엑스를 좋아하면서
뭔가 딱히 어떤 구체적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을 좋아하면서 제 자신이 제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제가 달라지게 한 과정들 그게 제일 마음에 많이 남고. 아, 그러면은 약간 이미 달라진 상태에서 몬스타엑스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좋아하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음. 것도 물론 맞겠지만 이제 또 좋아하면서 달라지게 된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미처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몬스타엑스를 좋아하면서 보니까 사실 나 이런 사람이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고 뭐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막 만나러 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나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되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되게 이런 것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좀 사람들이랑 교류하거나 이런 방식도 이전에 저랑 많이 달라지고 저는 한 번도 트위터 계정을 공개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오, 이번이 처음이시구나. 네,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항상 저는 트위터 코리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트위터를 했거든요. 아, 무려 트위터 코리아가 처음 생겼을 네네네. 때부터. 네, 그때부터 트위터를 근데 막 그때만 해도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나 누구 좋아한다, 막 누구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비밀 계정에서 저 혼자 비밀스럽게 키티 일기장처럼 저만의 감상만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늘 편집이라는 걸 해왔는데 몬스타엑스를 좋아하고 나서부터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이런 욕망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도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전에는 덕매 없이 혼자 약간 덕질하시는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되게 그런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계정에서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게 되거나 친구를 사귀었으면 사귀었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나 이 사람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느꼈던 적도 없고 덕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덕매 사귀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없네요. 근데 몬스타엑스는 어쨌든 지금 친구분들이 좀 있으신 네네네. 거잖아요. 생일 이벤트라는 네네네네. 되게 크게 사랑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엄청 큰 변화라고 느껴요. 네 저도 낯설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듣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는 어떻다라고 규정한다는 게 되게 더덥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에고라고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난 어떤 사람이라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조금 더덥다라는 걸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 들으면서 그 책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하는 말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그쵸. 그 에고가 세지면 세질수록 되게 스스로 통제하게만 되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좀 열어놓고 내가 나를 변하게 해주는 환경, 나를 변하게 해주는 사람이 오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맞이하면서 지내는 게 되게 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 근데 지금 하신 얘기가 저는 펜질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는 연예인을 좋아했을 때 나는 이 연예인의 이런 모습이 좋으니까 이런 모습만 보고 싶고 이런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고 약간 예전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면 약간 주춤하게 되고 마음이 좀 식을 때도 있고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들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은데 하물며 연예인이면 너무 이제 편집된 짧은 모습들만 내가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 그 연예인에 대해서 규정을 지었던 게 아닐까 이전에는 그래서 뭔가 실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슴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규정을 하면 할수록 본인도 고통스러워지는 그쵸. 것 같아요. 좋아할 때. 그럼 최근에 좀 케이팝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콘텐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문명특급에서 장현승 씨 AS 팬사인회 했던 거를 제일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돌을 좋아하진 않았어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예인이 내가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뭐 실제 보여주기식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 전 되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직장에서 실수를 해도 회피하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저 이거 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자꾸 다른 탓할 걸 찾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인데 또 솔직하게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내가 그때는 잘못했고 그걸 만회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분의 용기가 전 굉장히 대단해 보였고 또 그 팬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는 그래도 들어볼 의향은 있어서 가신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신 팬분들도 사실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과거에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어쨌든 실수를 만회하려는 거, 달라지려고 하는 거 그런 용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신 분들도 다 너무 우시는 거예요. 갔는데 막 그래서 막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를 이해하고 근데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마음이 뭘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통으로 응원하고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뭘까? 되게 엄청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저도 엄청 울었어요. 눈물이 막 너무 나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도가 좋지 않았던 그 시절을 통째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미안하다고 당사자한테 말하는 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신 현승 씨도 대단하고 그게 처음에 장현승 씨가 이제 라이브로 제재분 거 맞아요. 나와서 하다가 AS 팬사인을 한다고 공지를 올리고 사연을 맞아요. 받고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제가 그 공지를 봤었었는데 그 공지 댓글에 이걸 엄청 우려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거예요. 네. 어쨌든 잘 지내고 있는 그룹이 있고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다시 올라오는 게 싫은 팬분들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진짜 많이 맞아요. 다하셨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우려를 안고 그걸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려를 안고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짜 저 보고 많이 울었고 그리고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장현승 씨가 그 딸기 케이크 네네네네.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그때는 뭐 나와라 하면 뭐 나오고 뭐 나오면 뭐 나와라 했던 시절이어서 자기 생일에 딸기가 나와라 하면은 나오는 줄 알았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많은 아이돌 분들이 인기 고점에서 그런 시간을 똑같이 통과할 텐데 그래서 만약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환경에서 그렇죠.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런 환경 속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하시지만 어떤 환경을 좀 더 이해하게 됐다? 네. 내가 그냥 추측하고 있는 거랑 아티스트가 직접 말해주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연예인들한테는 그만한 시간이 제가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의 활동기에는 2시간, 3시간밖에 하루에 잠을 못 주무시고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엔 다음 활동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요즘에는 비하인드라는 콘텐츠도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챌린지를 생산해야 하고 그러니까 비하인드라는 이름으로 이 무대의 뒷모습까지 계속 끊임없이 카메라가 돌아가서 그 모습을 내 의지든 아니든 보여줘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씩은 저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언제 가지? 약간 저는 다리 부러졌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언제 병원에 가는 거지? 아플 때?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급하게 어떤 뭐 업무를 봐야 될 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법원에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연예인들이 이 연예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외적인 거를 많이 채워줄 수밖에 없고 이게 유지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고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물론 다들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다들 생활적인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가 그게 원한다고 해서 그런 딸기는 제철이 언제고 딸기 케이크가 나오려면 막 그걸 다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구에다가 막 이런 과정들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스케줄이 진짜 빡빡하거든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스케줄을 되게 많이 따라다니시는 팬분이 트위터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팬인 나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스케줄인지 느끼고 진짜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면 바로 몸이 아파질 것 같아가지고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스케줄인 것 같다라는 거를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아플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스케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멤버들도 아플까봐 더 긴장을 해. 그쵸. 이미 스케줄 자체로도 긴장 상태인데 아플까봐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쨌든 몸 관리라는 것도 그들의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아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그 사람의 활동이 지장 가지 않게 착착착착 스탠바이가 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바쁠 때 그 범퍼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다녀오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막 당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해외에서 스케줄을 하고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체력이 많은 편도 아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라서 그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며칠 동안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수십억을 줘도 저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또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더 또 장윤승 씨 그 콘텐츠가 그런 면에서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울면서 봤던 콘텐츠여가지고